자, 아까 그 했던 거 이어서 할게, 현서야. 아까 하던 게 이제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데, 이 함수의 그래프 그릴 때 우리가 이 네 가지를 신경 써서 그린단 말이야. 절대, 극점. 물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극에 해당하는 극점 또는 극값을 구하는 게 가장 핵심이긴 한데, 어쨌든 이 네 가지 요소를 다 고려하면 그래프가 좀 더 그럴싸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절편 당연히 쉬운 얘기고, 대칭성에서는 아까 이런 경우 함수가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혹시 이게 우함수나 기함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은 마이너스 x를 넣어가지고 원래 함수랑 똑같으면 우함수, 원래 함수랑 부호가 반대로 나오면 기함수, 이렇게 우함수, 기함수를 눈치챌 수 있다. 즉 짝수차나 코사인, 사인, 탄젠트와 같은 이런 딱 봐도 우함수나 기함수인 걸 제외하고 이렇게 희한하게 생긴 녀석도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를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 했고요. 극점에 대해서는 수투에서 배웠던 증간표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나중에 익숙해지면 증간표를 안 그리고도 그래프가 나오지만 아직은 좀 미숙하니까 우리 증간표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공부를 하잔 말이야. 자, 증간표를 우리가 그릴 때 첫 번째 할 일은 도함수가 0이 되는 x를 찾는 거죠. 그래서 그 x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표를 범위를 나누는 거야 일단. 그 다음에 도함수의 부호를 우리가 찾고, 그 다음에 fx가 증가인지 감소인지 이런 걸 가지고 결국 그래프를 완성한단 말이지. 근데 이 부호를 결정할 때, 이 부호를 결정하는 노하우를 아까 길게 설명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각 범위에 해당하는 적당한 수를 도함수에다가 집어넣어서 그것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죠. 이때 항상 양수가 되는 항은 무시해도 된다라고 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건데,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면 어렵지만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이 그래프를 통해 부호를 확인하고 싶은 거니까, 여기서 항상 양수가 되는 이 x제곱 같은 애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이 이차 함수만 그려도 부호를 충분히 결정할 수 있죠. 어쨌든 이런 경우가 많긴 한데 꼭 이렇게 2의 x제곱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도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이 부호를 결정할 수 있다. 그게 두 번째 아이디어였고요. 세 번째는 도함수가 차함수 꼴인 경우, 차함수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부르자. 차함수, 즉 빼기로 연결된 두 개의 함수 꼴인 경우는 각각의 함수들을 그려가지고 누가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를 가지고 이 f'x의 부호를 결정할 수 있다 했죠. 그래서 fx를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어. 그럼 f'x는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 녀석이 0이 되는 애를 일단 찾아야 되는데, 코사인 x하고 사인 x가 같다고 했을 때 아까 풀이 방법을 현서가 질문에서 두 가지를 얘기했죠. 하나는 제곱해서 방정식을 풀자. 또 하나는 양변을 코사인으로 나누면 탄젠트가 되니까 탄젠트 x는 일통의 해를 구하자. 어쨌든 코사인 x하고 사인 x가 4분의 파이하고 4분의 5파이에서 서로 같아진다는 걸 알게 됐고, 지금 도함수가 차함수, 빼기로 연결된 두 함수의 차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앞에 있는 y는 코사인 x랑 뒤에 있는 y는 사인 x 그래프를 각각 그린 다음에 두 녀석이 같게 되는 순간, 즉 둘이 만나게 되는 순간은 아까 우리가 해로 구한 4분의 파이와 4분의 5파이가 되는 거고, 그러면 증간표에서 도함수가 0이 되는 점을 적고 그 다음에 부호를 결정할 때 4분의 파이하고 0 사이에서, 즉 4분의 파이보다 작을 때에는 코사인이 사인보다 위에 있어. 앞에 있는 게 뒤에 있는 것보다 큰 거죠. 그러니까 빼면 양수가 되죠. 그런 식으로 차함수의 경우는 부호를 결정할 수 있다. 세 번째 아이디어였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아이디어는 여기서 참 팁으로 하나 더 소개했던 게, 차함수의 경우 우리가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리자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두 개의 그래프가 그냥 이렇게 크로스가 되는 경우, 서로 이렇게 교차하는 경우가 아니고 이렇게 접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크로스가 되지 않아요? 이럴 때에는 이 교점 베타의 전후에서 도함수의 부호가 바뀔 수가 없죠. 왜냐면 gx가 위에 있었는데 이 베타 이후에도 계속 위에 있게 되니까 베타의 전과 후에 위에 있는 함수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두 녀석의 차이는 계속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접점은 극점이 되지 않는다.
이런 걸 공식화하면 나중에 좀 편할 겁니다. 차함수 꼴에서 우리가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접점은 교점이 되지 않고요. 극점이 될 수 없고요. 즉 증가에서 감소 또는 감소에서 증가가 되지 않고 부호가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지 않아서 그렇게 되지 않고 그러니까 극점이 되지 않나. 극대극소가. 그리고 극대극소는 어떻게 나온다? 교대로 나온다는데 사실 내가 든 예가 그렇게 좋은 예는 아니네요. 이 두 번째 상황에선. 만약에 f 프라임 x가 이렇게 두 개의 그래프 차함수를 그렸을 때 막 교점이 엄청 많아가지고 극대극소가 여러 개 나오는 경우에는 이 두 번째 아이디어가 되게 편합니다. 처음에 있는 요 점이 극대인지만 찾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교대로 극대극소, 극대극소, 극대극소 해버리면 되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어려운 4점짜리를 볼 때 중요한 아이디어가 되니까 꼭 내가 빨간 펜으로 이게 적는 건 어디서 네가 개념을 찾아보거나 하기는 되게 불편해요. 내가 여기저기서 들은 것도 있고 여기저기서 책에서 본 것도 있고 혹은 내가 생각해낸 것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모아서 정리해 줬을 때 현서가 지금 당장은 이게 무슨 말이지? 나보고 뭐 하라는 거지? 싶을지 몰라도 일단 읽어두고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머릿속에 저장해두고 틈나는 대로 이런 걸 보면 나중에 이걸 써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이때 그때 배웠던 그걸 사용하는 거구나. 이때 그때 배웠던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풀 수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될 테니까 꼭 이런 식의 내가 노하우를 정리해 준 것. 그러니까 이건 기본 개념은 아니에요. 사실 이런 것들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사실 필요 없는 얘기예요. 교과서에서는 그냥 증간표 그려라 이걸로 끝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증간표 그리는 요령 간단히 설명하고 끝인데 내가 해보니까 그거 가지고는 부족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하는 거니까 잘 정리해 두었다가 필요한 상황에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경우는 도함수가 어떤 함수들의 곱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 이것도 나중에 가면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어려운 문제에서 이때는 이 전체를 하나로 보고 우리가 부호를 결정하는 건 조금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각각 부호를 살펴서 그걸 가지고 도함수의 부호를 종합하는 형태로 증간표를 해결하면 될 것 같아. 도함수의 부호를 해결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네 가지 노하우를 증간표에서 도함수의 부호를 결정하는 네 가지 노하우를 내가 얘기해 줬는데요. 당연히 가장 많이 쓰는 건 이 두 번째입니다. 이 두 번째가 가장 많이 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차함수는 얘는 별을 한 3개쯤 그리고 차함수의 경우는 별을 1개쯤 그릴게요. 2번하고 3번이 가장 자주 나오는 형태이니까 꼭 기억해 뒀으면 좋겠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가 안 중요한 건 아니니까 두루두루 봐주시길 바래. 그러면 그래프 그리기 위해선 절대 극점이라고 그랬는데 절대 극까지 설명했으니까 마지막 점이 남았죠. 점. 이 점은 아직은 조금 낯선 개념일 텐데요. 우리가 이미 수투에서 함수의 극한이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네 번째 개념은 점근선입니다. 점근선. 점근선. 우리가 이제 다룰 함수들은 점점 어떤 직선에 가까워지는 함수들을 다루게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에 점근선이 발생하냐면요. 바로 분수함수, 그리고 로그 함수, 그리고 지수함수입니다. 분수함수, 로그 함수, 지수함수. 이런 꼴들은 점근선이 발생하게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fx가 이렇게 생겼어요. fx가 x제곱 플러스 2분의 2x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점근선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해볼게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2분의 2x, 즉 x가 한없이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 아니 선생님 어떻게 이걸 보자마자 이렇게 할 생각을 했습니까? 라고 생각해보면 봐봐. 생긴 게 2차분의 1차죠. 이거 2차고 얘 1차죠.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2차분의 1차는 어디에 수렴해요? 0에 수렴하죠. 그죠? 마찬가지 x가 이번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라고 해볼게요. x제곱 플러스 2분의 2x. 자, 이 녀석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니까 우리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해서 써볼까요? t가 무한대로 갈 때. 그러면 이 녀석은 t제곱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2t가 돼요. 그러거나 말거나 어쨌든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 2차분의 1차니까 얘 역시도 뭐야? 0이 되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 여기가 x축이라고 할 때 이 그래프는 x가 한없이 클 때
이렇게 x축에 점점 가까워지던지 혹은 이런 식으로 x축에 가까워지던지 할 겁니다.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얘기야. 마찬가지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즉 x가 한없이 작을 때도 이런 식으로 x축에 점점 가까이 가든지 이런 식으로 x축에 점점 가까이 갈 거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꽤 중요한 개념인 게 지금 이 경우에 대해서 어디 갔니 이 시기? 몰라? 이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증간표를 다 썼을 때 땡땡땡 뭐 이렇게 땡땡땡 해서 땡땡땡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때 이 도함수는 지금 그래프 모양을 보니까 점점 감소하죠. 그래서 여기는 아마 마이너스가 나왔을 거예요. x가 한없이 커질 때 감소한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함수가 fx라는 함수가 감소한다라고 한다면 이 녀석은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 걸 상상하지 이 녀석이 내려가다가 x축에 점점 가까워지는 걸 상상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x축 밑으로 쭉 내려가는 거랑 x축에 가까워지는 건 분명히 그래프가 다르죠. 이 둘의 차이 때문에 나중에 방정식의 실근에 관한 문제 지금 한 번에 이해 못해도 되는데 어쨌든 거기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수함수의 경우는 마이너스 무한대나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을 통해서 이 녀석이 어디에 가까워지는지 어디에 가까워진다? y값이 0에 가까워지는 거죠. 즉 함수값이 0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x축을 점근선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다른 경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fx가 얘기가 너무 길어지면 안 되는데 x제곱 플러스 2분의 2x 빼기 1 뭐 이런 식이 돼버리면 이때는 점근선이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2분의 2x 빼기 1이니까 얘는 0에 수렴하니까 마이너스 1이 점근선이 되는 거죠. 그럼 이 경우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는 x축이면 y는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찍 그었을 때 얘에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가까워지든 이런 식으로 가까워지든 어쨌든 증가감소 극대극소를 앞에 단계에서 증간표를 통해 살핀 후에 그 다음에 이 극한을 통해서 우리가 이 녀석이 어디에서 가까워지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그 함수의 경우는 뭐냐? 로그 함수. 자, fx가 이번에는 로그 함수야. 뭐 ln x 빼기 x분의 1 네, 이렇게 써볼까요? 자, 이런 함수입니다. 이런 함수 여기서 x 빼기 x는 x분의 1보다 크면 x는 1보다 크다고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런 녀석은 언제 점근선이 발생하냐면요 이 진수에 있는 s 진수가 0이 되는 지점에서 점근선이 발생합니다. 진수가 0이 되는 지점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x 빼기 x분의 1이 진수가 0이 되는 점에서 왜 그 점근선이 발생하냐면 로그 함수는 진수가 0이 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y는 ln x라고 하면 이 녀석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즉 y축을 점근선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x가 0이 되는 즉 진수가 0이 되는 이 지점이 얘가 점근선이 발생하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바로 예를 든 것에서도 x 빼기 x분의 1이 0이 될 때 x제곱으로 쓸까요? x 빼기 x분의 1이 0이 될 때 즉 x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 0이 될 때 x는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양변에 x 곱하면 x 빼기 1에 x 더하기 1이니까 는 0이야.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게 x는 1과 x는 마이너스 1인데 그러니까 얘는 아마도 x는 1을 점근선으로 할 겁니다. x는 1을 점근선. 실제로 ln x 빼기 x분의 1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ln x 빼기 1 나누기 x 이렇게 그래프 그려보고 축이 지금 없네. 축을 추가해주면 자 여기 보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지는 지점이 보이죠. 이 녀석이 어디냐면 x가 1일 때 요 직선 보여요? 이 x는 1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이렇게 거의 붙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확대해보면 붙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진수가 0이 되는 지점에서 극대극소를 갖는다. 아까는 x는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1에서만 신경 쓰면 됩니다. 그리고 0에서 극대극소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게 분수식이기 때문에 분모가 0이 되는 점에서 극대극소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진수가 0이 되는 점을 신경 써야 돼서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1로 가는 우극한일 때 ln x 빼기 x분의 1 이걸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 리미트 x가 1로 가는 우극한일 때 ln x분의 x제곱 빼기 1이 되죠. 그럼 얘는 뭐가 돼? ln 0에 가까워지죠. ln 0에 가까워져요. ln 0. 그러니까 얘는 ln 잘 보면 얘는 1로 가고요. 그죠? 얘는 1보다 조금 큰 거에서 1 빼니까 0으로 가는 우극한 요거죠. 요거. 우리 lnx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0으로 가는 우극한이면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요. 극한을 했더니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는 얘기는 x값 1에서 얘가 한없이 떨어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래프 모양이 x는 1일 때, x는 1일 때 한없이 떨어지고 있구나를 가지고 점근선을 생각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 설명하다 보니까 아직은 좀 많이 어려울 것 같네. 그리고 또 있어요. 방금 봤듯이 점근선의 분수함수의 경우는 이런 경우도 나오죠. 그냥 기본적인 걸로 할게요. 이런 경우. 즉 분모가 뭐일 때? 0일 때. 그래서 x가 2로 가는 우극한과 x가 2로 가는 좌극한 등을 확인해 보면, 자 얘는 2로 가는 우극한이니까 0 플러스 분의 1이 돼서 무한대가 되고요. 2로 가는 우극한, 2로 가는 좌극한이니까 얘는 0 마이너스 분의 1이 돼서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요. 어쨌든 2로 갈 때 2로 가는 우극한일 땐 플러스 무한대, 2로 가는 좌극한일 땐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x는 2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분수함수는 이렇게 무한대로 갈 때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또는 분모가 0인 x로 가는 극한에 대해서 그 결과가 무한대가 되거나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거나, 또는 지금처럼 0에 수렴하거나 마이너스 1을 수렴할 때, 이때 우리가 점근선을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일 자주 나오는 걸 설명을 안 했네. 정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함수의 극한에서 지수함수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지수함수는 무조건 누구 이기고 다항함수를 이기고요. 그 다음에 다항함수는 로그함수를 이긴다 그랬죠. 로그함수를 이겨요. 세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지수함수는 증가하는 꼴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리미트 fx가 이렇게 생겼어요. fx가 x 플러스 1에 2의 x제곱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x가 무한대로 갈 때 x 플러스 1에 2의 x제곱을 그냥 무한대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무한대 더하기 1에 2의 무한대 제곱이야. 둘 다 무한대니까 결국은 무한대죠. 그러니까 이 함수는 x가 한없이 커지면 그냥 발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없이 올라가요. 이렇게. 그렇겠지, 그치? 근데 문제는 여기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텐데요. 잘 보세요. 이번에는 굳이 이 녀석을 t로 치환하지 않고 바로 집어넣어서 생각해 볼게.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1에 2의 마이너스 무한대승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녀석은 2의 무한대승분의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이것도 무한대고 분자도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까 내가 말했듯이 이 녀석은 지금 1차의 무한대고요. 1차식의 무한대고요. 이 녀석은 지수 함수의 무한대죠. 누가 더 세다고? 지수가 다항함수보다는 훨씬 빨리 커지기 때문에 이 지수함수에 비해서 이 1차 함수는 형편없이 작은 놈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이 녀석은 0에 수렴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자주 나오는 꼴인데, 사실 이걸 우리가 방금처럼 지수가 다항함수보다 세고 빨리 커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수학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제를 보면 설명을 해줍니다. 거기에 문제 끝에 설명을 해주는데, 그래도 자주 나오니까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수투에 비해서 너무 낯선 상황이라서 아마 이 점근선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미숙할 텐데, 나올 때마다 내가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래서 우리 703번 봅시다. 703번.
자, 703번 이 녀석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배웠던 대로 한번 해볼게요. 먼저 도함수를 구해서 0이 되는 점을 찾고 증가함수를 할 거야. 앞에 거 미분. 자, x분의 1 미분하면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입니다. 자, 그리고 이 녀석이 0이 되는 애를 찾으라 그랬죠? 그러면 1에서 얘 뺀 게 0이려면 x제곱이 1이면 되겠네. 그래서 x는 풀마 1이 돼요. 아, 도함수가 0이 되는 점을 찾았어. 잘 봐봐. 찍 x 땡땡땡 마이너스 땡땡땡 1 땡땡땡. 자, f 프라임 x하고 fx하고 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에서 0이 된다는 사실 알았죠. 자, 이거 셋의 부호를 결정해야 되는데 부호를 결정하는 방법 아까 했던 대로 생각해보면 적당한 수를 대입해도 되고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봐도 되고 이 녀석이 지금 뭐니까 빼기 차함수니까 y는 1과 y는 x제곱분의 1을 그려봐도 됩니다. 그릴 수 있으면. 근데 여기서는 그냥 적당한 수 대입하는 걸로 할게요. 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을게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1 빼기 4분의 1이니까 플러스네. 0 집어넣으면 0은 집어넣을 수 없죠.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어 볼게요. 1 빼기 4분의 1분의 1이니까 4니까 마이너스 3 빼기네. 자, 2 집어넣을게요. 2 집어넣으면 1 빼기 4분의 1 또 플러스죠. 그래서 증가하고 다시 감소하고 그리고 증가하게 돼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원래 함수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자,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2가 되죠. 사실 아마 703번 문제는 증가하고 감소만 파악하라고 낸 문제지만 이걸 그래프 그리는 건 사실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면 고려해야 될 게 좀 많거든요. 일단 첫 번째, 이 함수는 1차 그리고 역수긴 하지만 역시 1차 즉 홀수차로만 이루어져 있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x를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돼요. 이거는 원래 함수인 x 더하기 x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랑 같기 때문에 결국 마이너스 fx가 되죠. 그래서 얘는 기함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절대 극점의 대칭성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기함수. 그거 말고도 여기서 그냥 딱 보면 1차 1차네. 그러니까 얘는 기함수 아닐까? 바로 예상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지금 분수함수다 보니까 x에다 0을 넣을 수가 없죠. 즉 0에서 이 녀석은 끊어져 있고 아까 여기서 내가 점근선 말했던 것처럼 분모가 0이 되는 점은 분수함수에서 점근선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x는 0이 점근선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 우극한과 x가 0으로 가는 좌극한을 구해볼게요. 이거 이 안 간다고 너무 좌절 안 해도 됩니다. 아직 이제 갓 배운 것에 비하면 많이 어려운 녀석입니다. 0으로 가는 우극한 여기다 집어넣으면 0이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0 플러스 이렇게 쓰라 그랬지. 0분의 상수꼴은. 그러면 이 녀석은 플러스분의 플러스야. 0분의 상수는 항상 결과가 무한대이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했는데 플러스 플러스일 땐 양의 무한대가 되죠. 그럼 0으로 가는 좌극한도 살펴볼게요. 0으로 가는 좌극한일 땐 x 더하기 x분의 1. 자, x는 그냥 0이 될 거고요. 여기다 0으로 가는 좌극한을 해버리면 0 좌극한 분의 1이니까 음수, 양수.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0의 오른쪽에서 이쪽으로 올 때는 플러스 무한대로, 0의 왼쪽에서 이쪽으로 올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대략 이런 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내가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네. 자, x축, y축. 먼저 여기서 파악한 대로 결정적인 점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찍고요. 그리고 플러스 1, 플러스 2, 1, 2 찍고요. 자, 증감을 살펴보니까 여기까지 쭉 증가해서 왔네요. 그러면 쭉 증가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감소를 하는데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x가 0으로 가는 좌극한일 때, 즉 0으로 가는 좌극한일 때 마이너스 무한대 한없이 내려가죠.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0에서는 정의가 안 돼요. 얘가 점근선인 거예요. 그 다음에 1, 2 보세요. 여기서 뭐 했어요? 계속 감소 중이죠.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그래서 얘는 실제로는 0을 여기다가 써서 구분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네. 그게 더 정확할 것 같긴 한데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1보다 클 때는 어때요? 증가했으니까 이렇게 되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기함수기 때문에 원점에 대해서 대칭의 모형이 되는 거죠. 이건 정말 어려운 거야. 처음 하기에는 좀 어려워. 그래서 도함수 구하고 증감표 그려서 그래프 완성해 봤습니다. 하지만 나중을 위해서는 결국 해내야 돼요. 이거 707번 해볼게. 2번입니다. 자, 요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은 0이라고 하면 이 x제곱은 항상 양수기 때문에 뒤에 있는 2차 방정식만 풀면 돼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죠. 자, x는 마이너스 2와 x는 0이야. 그러면 x 땡땡땡 마이너스 2 땡땡땡 0 땡땡땡 증언표 그리고 f 프라임 x. 자, 부호를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마이너스 2와 0에서 0이 됐고요. 그 다음에 도함수 생긴 거 보니까 아이고 얘는 항상 양수네 이거 그치? 그럼 이 녀석은 f 프라임 x 부호에 영향을 안 주죠. 항상 플러스니까. 그래서 뒤에 있는 요 녀석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뒤에 있는 저 2차식만 따로 떼서 이 녀석만 그리면 돼요. 얘는 마이너스 2와 0에서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니까 이대로라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겠네. 어차피 뒤에 있는 2의 x제곱은 항상 플러스니까 플러스와 플러스 곱해도 플러스죠. 마이너스와 플러스 곱하면 또 마이너스고요. 플러스와 플러스 곱해도 플러스니까 2의 x제곱은 부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항상 양수인 녀석은 그래서 곱하기로 표현됐을 때 생각 안 해도 돼. 그럼 이 녀석만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네. 도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도함수의 부호를 결정했습니다. fx는 증가 그리고 감소 그리고 증가가 되죠. 마이너스 2 집어넣어볼까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2제곱분의 4가 되고요. 자, 0 집어넣으면 그대로 0이 되네. 자, 이제 우리는 이 그래프를 그릴 건데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잘 보세요. 요 녀석 이렇게 다항함수 곱하기 지수함수 꼴 요게 아까 내가 얘기했던 중요하다고 한 요 녀석입니다. 요 녀석 잘 봐봐. 이거는 정말 나중에는 빨리 해야 돼. 빨리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2의 x승은 무한대 무한대. 그래서 그냥 무한대예요. 그런데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2의 x승은 마이너스 무한대를 여기다 넣으면 무한대고요. 여기다 넣으면 2의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생각하면 2의 무한대 승분의 무한대죠. 자, 이 무한대는 이 2차 때문에 나온 거야. 얘는 2차짜리 무한대야. 2의 무한대승 요거는 지수의 무한대야. 그러니까 누가 더? 지수의 무한대가 훨씬 더 빨리 커지기 때문에 분자는 이 분자의 무한대는 분모의 무한대에 비해서 형편없이 작은 애예요. 그러니까 거의 무한대분의 상수나 마찬가지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0입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0이다. 즉 x축 y는 0이라는 값에 가까이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정말 자주 나와. 이거 진짜 자주 나오는 그래프야. 다항함수 곱하기 지수함수 꼴은 정말 많이 나와. 자, 마이너스 2,2제곱분의 4 마이너스 여기다 찍고 2제곱분의 4는 뭐 여기쯤이라고 할게요. 2제곱분의 4. 자, 그 다음에 0,0 0,0은 여기. 이 두 점이 특이한 점이에요. 증가해서 여기까지 와요. 그 다음에 감소해서 여기까지 가고요. 다시 여기서부터 증가해요. 근데 아까 봤듯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이 0이었으니까 그걸 우리가 그래프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x축에 가까이 된다라고 표현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증가해서 극대 찍고 내려와서 여기 찍고 다시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점근선이 엄청 중요하죠. 이 부분. 이것도 역시 증가 감소만 생각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프 그리는 건 아직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린다. 결국은 이것도 할 수 있어야 돼요. 708번은 또 미분합니다. 계속 시작은 도함수를 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0이 되는 걸 구하는 건 기본입니다. 그럼 이 녀석은 x는 1이 되네요. x는 1. 그 다음에 처음에 주어진 함수에서 보면 로그 함수기 때문에 x가 0보다 큰 부분만 다루기로 하는 거죠. 이렇게 0보다 큰 부분만. 근데 아까 봤듯이 로그 함수가 있으면은 얘도 점근선이 나올 수 있다 그랬죠. 어디서? 진수가 0이 되는 점에서. 그죠? 그래서 그거 조금 이따가 고려하기로 하고 일단 부호부터 살필게요.
x. 자, 0보단 커야 돼요. 0이라고 써놓게 이렇게. 땡땡땡 1 땡땡땡. 범수가 0이 되는 점은 1이었죠. 그 다음에 f'x 그리고 fx. 자, 요거는 요런 아이디어로 한번 해볼게요. 도함수가 얘하고 얘를 뺀 거죠. 물론 여기서도 0과 1 사이의 값 2분의 1 여기다 집어넣어서 부호 결정해도 되고요. 1보다 큰 값 집어넣어서 도함수로 부호 결정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더 쉬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아까 배웠던 차함수 아이디어를 한번 써볼게요. 차함수 아이디어. 차함수 요거. 이때는 두 개의 그래프 그리자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마찬가지인데 y는 1이라고 하는 그래프랑 y는 x분의 1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리면 됩니다. y는 x분의 1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자, 두 그래프 다 쉬운 그래프니까 그래프 그려서 해볼게. 우린 0보다 큰 부분만 그리기로 했어요. 자, x분의 1은 1, 4분면과 3, 4분면에 그려지는데 x가 양수인 부분만 그리니까 얘는 필요 없어. y는 1은 당연히 뭐 이렇게 찍 그으면 되죠. 그러면 둘이 만나는 점이 아까 우리가 구해 놓았던 이 점이 뭐야? 이 점이 x는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요걸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보니까 0하고 1 사이에서는 y는 x분의 1, 즉 이 뒤에 있는 함수가 더 크죠. 그죠? 얘가 더 위에 있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게 더 크다.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면 무수죠. 자, x값 1 이후에는 y는 1, 즉 앞에 있는 상수함수가 밑에 있는 y는 x분의 1보다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y는 x분의 1보다 얘가 더 큰 거니까 이건 플러스가 되죠. 이렇게 차함수꼴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지금의 경우는 뭐 굳이 이걸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냥 여기다가 그 대입해가지고 부호를 결정하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이런 아이디어도 연습을 해둡시다. 자, 1 넣으면 1이 돼요. 그러면 얘는 1,1이 뭔가 특이한 점이 되고 그 전에 감소했고 그 이후에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진수가 0이 되는 점, 즉 x가 0인 점에서 이 녀석은 증간표가 아니라 점근선을 고려해야 될 수 있으니까 0으로 가는 우극한만 고려하면 돼요. x는 양수기 때문에 이거의 극한값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x는 다항함수니까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0이죠. 자, 이 녀석은 그냥 이렇게 써볼까요? 마이너스 l은 0 플러스 이렇게 되죠. x에다 0으로 가는 우극한을 집어넣었다라고 표현하면 그러면 ln x에 대해서 0으로 가는 우극한 값은 뭐냐? ln x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x가 하나 없이 0에 가까워진다.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네. 즉 ln 0 플러스 이 녀석이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플러스 무한대가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이런 걸 지금은 천천히 해도 되는데 정말 익숙하게 되면 정말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프 그리는 건 기본이야, 기본. 자, 1,1을 여기다 찍고 얘가 감소해서 여기 도착하는데 아까 봤듯이 x가 0으로 가는 우극한일 때 무한대가 된다. 즉 한없이 커진다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y축이 점근선이 되도록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 됩니다. 자, 이게 지금 내가 이 그래프를 그린 거야. x 빼기 ln x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요 점 1,1이 바로 극소점이 되겠죠. 712번 자, 0부터 파이까지만 요거를 그리래요. 이거만 하는데 30분이 걸렸는데 좀 말은 많이 한 것 같다.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 자, 앞에서 아까 예를 들었던 거죠, 이거. 자, 요 녀석은 0. 그러면 코사인 x는 사인 x면 돼요. 자, 양면을 코사인 x로 나누면 1은 탄젠트 x고요. 아까 보여줬으니까 그냥 바로 해를 적을게. 자, 그럼 증간표 x는 0보다 크거나 그랬으니까 여기다 0 적을게. 그리고 파이보다 작다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적을게요. 그 다음에 f'(x) 그리고 fx. 이번에도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0하고 4분의 파이 사이에 있는 값을 집어서 도함수의 부호를 결정해도 되는데 딱 봐도 차함수 꼴이죠. 차함수 꼴. 그러니까 앞에 있는 코사인 함수랑 뒤에 있는 사인 x, 사인 함수를 각각 그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0부터 파이까지만 그릴게요. 코사인은 이렇게 여기가 파이. 사인은 0,0에서 시작해서 올라갔다 내려가. 그러면 둘이 만나는 지점 바로 여기가 우리가 방금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이라고 찾았던 4분의 파이인 거죠. 4분의 파이 전에는 코사인이 위에 있으니까 앞에 있는 게 더 위에 있으니까 플러스.
4분의 파이하고 파이 사이에는 사인이 위에 있어. 뒤에 있는 게 위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증가하고 감소합니다.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 0이었고 4분의 파이를 원래 함수에 집어넣을게요. 사인 4분의 파이, 코사인 4분의 파이니까 루트 2가 되겠네. 자, 그래서 그래프 그려보면 4분의 파이일 때 루트 2가 되고요. 루트 2면 더 클래나? 여기 있죠. 자, 0하고 파이에서도 값을 대략은 알 수 있죠. 여기다 0 넣으면 0, 1이니까 0,1에서 출발해. 그래서 증가해서 여기 도착하고요. 그 다음에 파이 여기다 집어넣으면 사인 파이는 0이고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니까 파이일 때 마이너스 1까지 감소해. 이렇게 그리면 4분의 파이일 때 루트 2가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A 단계에 있는 함수들을 그렇게 연습해 오세요. 원래는 B 단계를 내가 풀어주고 이걸 가지고 그 숙제를 내려고 그랬는데